네, 종목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농심과 동아 엘텍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동아 엘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OLED와 관련해서 빅사이클이 더 올 수 있겠다라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동아 엘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는 LCD랑 OLED 쪽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90년대에 검사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를 한 회사로 이제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업력이 가장 긴 업체로 손꼽히는 업체인데요. 동아엘텍이 생산하는 장비는 이제 비싼 장비라고 해서 이쪽 후공정 장비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집행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이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자회사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동아엘텍은 선익 시스템의 지분을 70.1%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동아엘텍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좀 주도를 했다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익 시스템의 성장이 이 동아엘텍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소형 OLED 패널용 그 수주 장비 수주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OLED 공정에서 다른 공정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증착 장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더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OLED 6세대에서는 증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선익 시스템과 일본의 도끼사밖에 없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도끼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의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벌써 1,200억을 넘었습니다. 올해 사상 이제 첫 1,000억 원을 넘은 건데요. 내년에는 2,000억 원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이 얼마나 높은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익 시스템이 또 내년 3월에는 코스닥 시장 상장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아엘텍 자체적으로보다 선익 시스템의 영업이익이 이 동아엘텍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OLED 투자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높은 실적 성장이 좀 확실시돼 보이고요. 또 여기서 주춤했던 중국 업체들까지 투자를 더 감행을 한다면은 더없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LED에 대한 투자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선익 시스템을 보유한 동아엘텍은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도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OLED 업체들에 비해서 동아엘텍이 비싼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싼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밑에서 좀 올라왔다는 부담감보다는 지금 여기 막혀있는 매물대가 한 22,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대에서 많이 쌓이는데 네. 이 부분을 넘어간다면은 앞서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단 넘어가면서 주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동아엘텍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OLED 쪽이 IT에서 이 반도체 조금 이제 묻혀서 약간 소외되는 측면이지만 지금 오히려 이럴 때 좀 OLED 사이클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 OLED 관련주들은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놓으신 다음에 또 이게 움직일 땐 좀 빠르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동아엘텍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동아 엘텍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오늘은 바로 농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농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잘 알고 계신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라면 주력의 스낵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를테면 환율이나 국제 곡물 가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이슈는 아직 발생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실적 보시면 1분기 매출액이 5,680억, 영업이익 324억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2분기 예상 실적이 중요한데요. 2분기 예상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50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서도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농심에서 이제 스낵류의 가격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 비율은 15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가격 인상 결정을 했는데요. 15개 품목이 전체 그 스낵 매출 중에서 한 70% 정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비율은 대략 한 7.9% 정도 인상할 것으로 일단 언론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연히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은 당장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소비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조금 정상화되고 그 영업이익 규모가 늘어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이런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금액이 대략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이후에는 영업이익 증가하는 부분들이 영업이익 이런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서도 뭐 라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장영혁 팀장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은 국내 라면 시장은 상당히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나름대로 중국이나 어떤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가지고 좀 커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시 나름대로 어떤 그 시장이 정체된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3년 동안의 어떤 그 주가 평균 수익비율 PER이 전체적으로 한 20배, 21배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10.1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친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장기가 좀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가격대에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범상 대리님은 그 농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라면이건 스낵이건 네. 간에 사실 좀 국내 시장에 국한됐다고 좀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멘텀이 좀 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좀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어떤 모멘텀 같은 건 없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역시 뭐 가장 큰 모멘텀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에서의 정체를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회복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지난 분기 같은 경우도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성장률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 네. 이제 라면 시장 쪽에서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상해 공장 이를테면은 네. 생산량 증가랄지 중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내륙 도시로서의 내륙 도시의 어떤 그 확장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제품군보다는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하후에 아직까지 나온 부분은 없지만 이제 미국이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이런 계획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조금 더 긴 이야기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할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무슬림의 음식료 시장 이런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식품이나 화장품인데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농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할랄 시장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적극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반기 시장만 놓고 본다면 할랄 시장에서 라면 그 매출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3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어떤 성장성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에서의 이러한 또 판매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한라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동아 엘텍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동아일텍은 뭐 오일리드 관련된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율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제 아까도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동아일텍 같은 경우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세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공통적인 연관성이 좀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아, 예. 일단 주선행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9,000원 정도가 상단이었는데 이번에 강하게 뚫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주성의 경우에는 이제 LG와 중국향 OLED 장비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3D 랜드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움직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아일텍도 주성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와 중국향 장비가 주 매출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G 같은 경우는 대면적과 중소형을 모두 다 한다는 점이 지금 LG향 장비주들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지금 당장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아니어도 동아일텍도 이제 선익 시스템의 가치가 좀 더 부각되고 상장 이슈가 다가올수록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아일텍과 농심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고 하나씩 또 질문도 주고받고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여전히 불이 붙어 있는 이 장비 쪽으로 네. 점수를 주셨을지 아니면 이제 또 재기를 노리는 음식료 업종 농심을 주셨을지요. 네, 농심과 네. 동아 엘텍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농심 45% 그리고 네. 동아엘텍 55%의 여러분이 유망하다라는 데 찬성을 해주셨는데 동아엘텍 아무래도 뭐 저항선이 있는 22,000원대를 강하게 뚫고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좀 유효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선택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현재 그 관심권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된 듯 보여요. 예. 그리고 농심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는 확신도 또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오늘장 한마디 우리 이범상 대리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예, 저는 좀 수급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오늘장 한마디를 외국인은 실적, 기관은 모멘텀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되게 심플하게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면은 네. 외국인은 실적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기관은 모멘텀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맹신한다든가 이렇게 다가가시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포인트라면은 외국인 수급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뭔가 모멘텀에 포인트를 준 종목이라면은 기관 수급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원명 부장님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이제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실적 비슷한 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적 시즌의 어떤 변동성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하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뭐 실적 시즌이니까 주가 영향이 크겠죠. 근데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걸 매도 기회로 활용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덮어놓고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주가 이제 오른 상황에서 사시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예. 조심하자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또 마찬가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역발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패턴이 시장에서 뭐 흔히 일어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명심 또 명심하시고 실적 시즌 또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선물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죠. 종목 대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교양서적 드리는데요.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한국경제TV에서는 주식 비타민 한 달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무료 이용권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대결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의 이범상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